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칼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 오늘은 좀 톤다운해서 좀 학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희가 이제 자랑이지만 33만 뷰, 10만 뷰 찍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골다공증이지 않았습니까? 진단부터 해서 이제 디카프리오 이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 합병증 얘기를 좀 할까 해요. 댓글이 몇 개 달린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많아 생기는 병이니까 평균 연령이 증가할수록 골다공증 질환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합병증이 증가하는 거죠. 골다공증 치료에 의한 합병증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에 의한 합병증은 거의 없다. 근데 이제 뭐가 가장 환자들이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뭐 치과 선생님이 보시고 저한테 뭐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치과 선생님 그러면 의사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본인이 원래는 이 사람이 무슨 치료를 받는지 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 선생님한테 받아오라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본인이 의사라 생각하면 본인이 판단하면 되거든요. 지식을 얻어서.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환자를 괴롭히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볼게요. 턱뼈 괴사라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 턱뼈가 괴사됩니다. 할머니들이 임플란트를 하실 때 치과 골다공증을 치료한 다음에 턱뼈가 괴사돼서 임플란트를 못 다는 거죠. 이 턱뼈 괴사에 대해서 이제 치과 선생님이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알아보고 와라. 아니, 치과 선생님도 공부를 하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의사를 합니까? 본인이 의사신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골다공증 치료가 하면서 멀쩡했던 턱뼈가 이제 녹아 없어지는 이 사진이 뒤에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년 넘게 맞았던 골다공증 치료제가 원인이 돼서 턱뼈가 괴사됐던 경우입니다. 이제 대부분은 임플란트 할 때 문제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발치했을 때도 이랬다고 하는데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은 잇몸이 안 좋으니까 골다공증 치료제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좀 생소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환자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턱뼈 괴사. 굉장히 무서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치료를 안 하고 턱뼈 괴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치료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치료라는 거는 항상 사이드 이펙트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작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가 효과를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를 먹으면 뭐가 따라 들어와요? 살이 찌잖아요. 살이 찌면은 당신이 당뇨하고 혈압이 높아지니 드시지 마세요. 했을 때 먹잖아요, 그래도.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그거 조금 먹는다 해도 합병증으로 당뇨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죠. 그런 단 거를 수십 년간 먹어야 생기는 건데 한 번 먹는다고 생깁니까? 그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거는 그거를 치료 안 했을 때 골다공증이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으로 부러져서 사망할 확률이 무려 엄청 높잖아요. 그럴 위험도보다는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를 해서 턱뼈 괴사라는 합병증이 올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더 높아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이지 이 가치가 너무 높다면 턱뼈 괴사가 진짜 많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면은 골다공증 치료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턱뼈 괴사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먹는 약제였던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을 이제 오랫동안 썼더니 이제 이런 턱뼈 괴사가 보고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쓸 경우에는 조금 신중을 기합니다, 의사들도. 근데 이제 이 프롤리아도 결국은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갖기 때문에 턱뼈 괴사라고 하는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선생님들이 특히 임플란트를 할 때는 뭐 누구나 거의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니까 그거를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견서를 띄우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환자는 치과 치료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롤리아라고 하는 약제가 원래 정식 명칭은 이제 데노스맙이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데노스맙을 발생했을 때 0.001%입니다. 아주 많게 보고하는 게 0.1%가 될까 말까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종합병원에서 보니까 한 2,300명 중에 1명 정도 어마어마하게 작은 확률로 턱뼈괴사가 프롤리아를 썼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을 썼을 때는 굉장히 높은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권고하기를 이제 6개월에 한 번 맞으니까 4년 미만으로 맞았을 때는 그냥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4년 이상 했을 때는 2개월 이상 휴약기를 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프롤리아 주사를 맞지 않는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둬라.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세 가지로 분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4년 미만 투약 시는 뭐라고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잇몸이 안 좋거나 뼈가 더 약한 거는 제가 어찌 압니까? 치과 의사님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치과 의사가 선생님 보기에 이 뼈도 튼튼하고 잇몸 상태도 좋아서 이건 뭐 턱뼈 괴사 잘 안 일어나겠다 판단하시면 그냥 4개월 미만 때 하시면 돼요. 4년 안 썼으면. 그리고 이제 4년 이상 치료하신 경우에는 치과 치료 전에 이제 2개월 이상 프롤리아를 중지하라. 자,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이게 얼마마다 맞는 주사라고 그랬죠? 6개월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가 6개월이에요. 2개월 이상 프롤리아를 사용을 중지하랬으니까 여기 주사를 맞았잖아. 사용했잖아. 그럼 여기가 2개월인가요? 아니면 6개월이 끝난 다음에 여기 2개월, 8개월째인가? 이게 헷갈려요. 근데 약효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2개월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프롤리아 주사를 맞은 날짜로부터 8개월 이후에 가서 치료를 해야 약성분이 없는 거죠, 몸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더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다. 치과 치료 후에는 한 달 후부터 투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14일에서 21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년 미만인데 고위험 환자가 있으면은 이제 2, 4개월을 중단 후 치과 시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사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고민할 게 없잖아요. 만약에 프롤리아를 제가 줬으면 뭐 날짜 계산해서 그냥 8개월째부터 임플란트를 하세요. 보통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봤을 때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잇몸도 좋고 튼튼하고 뭐 치과 치료를 잘 받고 뭐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말해서 4개월 미만이시면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결단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를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턱뼈 괴사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프롤리아 맞은 시점부터 8개월 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그냥 누구나 보기에 안전하다. 나는 너무 잇몸도 아프고 그게 없어서 괴롭다고 한다면은 주치의 선생님이나 치과 선생님하고 뼈 상태나 그런 걸 확인해서 4년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할 수 있다. 이 정도쯤 생각하시면 충분한 댓글에 대한 답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프롤리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치과 선생님들께서 조금 약간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아주 제가 치과 선생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사로서의 서로 책임 소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정확히 공부하고 서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다면 환자의 편의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다시 또 나한테 오실 필요도 없고 또 치과 선생님이 잘 선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글에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내소의 황준호였고요. 좋은 치료 다들 받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